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북중 국경지역 북한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뉴스처럼 편집해 김정은 위원장이 숨졌다는 소식을 전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중 숨졌다고 전하고 있지만 직책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아니라 총비서로,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으로 잘못 부르는 등 가짜로 추정됩니다. 북한 지도층의 신변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총에 맞아서 숨졌다는 보도부터 출처불명의 가짜 뉴스로 한반도 정세가 출렁거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정은 사망설의 진원지 일본. 전 세계가 한국 방역의 성공을 극찬하고 OECD 1위 경제 지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선진국의 이미지가 모두 헛것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요. 전 세계의 체면을 구긴 일본은 한국의 급격한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미지 추락을 위해 일본은 지난 몇 주간 북한 김정은을 소재로 또다시 북풍을 이용해 한국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확실성을 가진 휴전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요. 이 일본발 가짜 뉴스를 CNN이 받아 보도하고 이를 또 한국 내 친일 극우 보수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하며 기사화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상승했던 시기, 일본에서 시작된 김정은 관련 가짜 뉴스는 결국 우리 주가를 폭락시켰는데요. 한국은 주가 폭락의 피해를 받고 가짜 뉴스라고 알려진 후에는 이미 일본과 한국 내 친일 언론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제는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뉴스가 김정은 가짜 뉴스가 생산됐던 곳들에서 다시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같은 집회를 해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연 사이를 이들이 이간질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기사화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위기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국가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또 혐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자국민을 결집시키고 이를 코로나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오랜 역사를 보면 항상 일본이라는 국가는 스스로 자립하고 발전하기보다 한국을 침략하거나 혼란을 부추기며 이득을 얻어왔던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일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심해질수록 한국에 대한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한국에 혼란이 올 때마다 항상 그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렇듯 그 배후는 거의 항상 일본이었습니다.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했던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최근 이 측근들을 만나면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대선 지지율 2위였던 네. 분이 이대로 대선이 2년이 남았는데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지난 4.15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최근 최측근을 만나 향후 정치 진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12일 통합당 소속 복수의 인사들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최근 최측근들과 식사를 갖고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 진단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한 조언도 허심탄회하게 들었는데요. 통합당 관계자는 황 전 대표가 최측근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뒤늦게 21대 총선 통합당 당선자와 낙선자들에게 안부와 위로 전화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한 통합당 한 인사는 이틀 전에 황 전 대표에게 전화가 왔었다라면서 낙선 위로 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했던 또 다른 인사는 황 전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라면서 선거 이후 축하 위로도 전할 새 없이 사퇴하다 보니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또 다른 인사도 11일 황 전 대표에게 전화로 인사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황 전 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통합당은 4.15 총선 참패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도부 체제는커녕 패배 원인도 분석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당선인 연찬회를 열어 지도 체제에 대한 끝장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회의론도 통합당 내부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익명의 한 정치학과 교수는 이제 와서 당선 축하와 낙선 위로 전화를 돌리는 것은 다소 뜬금없지만 어떻게든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지금 당장 정계 복귀로 보일 수 있는 행동 자체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찐 엑스맨 황교안을 우리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안 그래도 3주 동안 못 보니 그리웠는데요. 어서 빨리 복귀해서 또 재미난 정치쇼와 상상을 뛰어넘는 골 때리는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한 요즘 안철수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 정치 개그맨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전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정치 빌런으로서 맹활약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황교안 전 대표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올해도 깨알같은 재미 부탁드리겠습니다.